마음 훌륭한 사람 김구. 김구는 훌륭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 얼굴을 보고 사람을 알아보는 관상 공부를 하자. 책에 나온 내용을 익히려고 거울을 보던 김구는 크게 실망했어요. 잘생기지도 못한 데다 부귀를 타고난 얼굴도 아니었거든요. 다시 책을 펼쳤는데 한 구절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사람은 얼굴이 훌륭한 것보다 몸 훌륭한 것이 낫고 몸이 훌륭한 것보다 마음 훌륭한 것이 낫다. 김구는 갑자기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마음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관리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깔보고 억눌렀어요. 참다 못한 사람들이 일본을 물리치고 양반 상놈 차별 없는 나라를 세우자고 일어섰습니다. 동학군이라는 농민부대가 만들어졌지요. 동학군에 뛰어든 김구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신식 무기를 가진 일본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김구는 눈물을 머금고 물러서며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훌륭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겨울이 끝날 무렵 김구가 대동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김구가 탄 나룻배가 얼음덩어리들에 갇혀버렸지요. 운다고 살 길이 생기지 않아요. 힘을 합쳐서 얼음덩어리를 밀어냅시다. 큰 얼음덩어리 위로 뛰어내려 작은 얼음덩어리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힘을 합쳐 무사히 강기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구가 나루터 주막에서 아침을 먹는데 수상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루마기 아래로 일본군이 쓰는 칼집의 끝이 살짝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인들이 명성 황후를 시해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모를 죽이고도 일본 첩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다니. 김구는 몸을 날려 일본인의 가슴을 걷어찼어요. 마당으로 나가떨어졌던 놈이 칼을 뽑아들고 덤벼들었습니다. 김구는 칼을 빼앗아 놈의 가슴을 찔렀어요. 김구는 주막 주인에게 붓과 종이를 가져오게 했어요.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 이 일본인을 죽여놓으라. 김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버젓이 적어 길거리에 붙였어요. 일본인을 죽인 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일본 경찰관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어찌하여 감히 우리의 국모를 죽였느냐? 내가 너희 임금을 죽여 나라의 치욕을 씻고야 말 것이다. 김구는 재판관으로 나온 우리나라 관리들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김구는 감옥 안에서 책을 읽고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지냈어요. 김구를 사형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죄수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김구는 내 한 목숨이 아까웠다면 집에서 잡으러 오기를 기다렸겠는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김구에게 간수가 달려와 소리쳤어요. 황제 폐하의 명령으로 사형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김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하려고 황해도로 갔어요. 그곳에서 농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며 학교도 세우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농장 규칙을 만들었어요. 김구가 관리하는 농장의 아이들은 모두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일본의 탄압이 날로 심해졌어요. 김구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찾아갔어요. 저에게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시켜주십시오. 김구는 가장 낮은 자리를 원했지만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안창호는 김구를 경무국장에 임명했어요. 김구는 임시정부 안에서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일본의 첩자들을 대부분 김구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김구를 믿고 존경하는 청년들은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어요. 윤봉길도 김구를 따르는 한인 애국단원이었어요. 1932년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국왕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김구에게 폭탄을 건네받은 윤봉길은 자신의 시계를 건넸어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윤봉길과 작별 인사를 하며 김구는 목이 메었어요. 뒷날 지하에서 만납시다. 그날 홍커우 공원에서는 하늘을 뒤흔드는 폭음이 울렸어요. 윤봉길이 던진 폭탄에 상하이 총사령관을 비롯한 일본의 거물들이 죽었어요.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의 100만 군대가 못한 일을 한 명의 한국 청년이 해냈다. 멀리 미국과 멕시코에 사는 교포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왔어요. 김구는 윤봉길이 목숨을 바쳐 얻어낸 기회를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의 군대 한국광복군을 만들었어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을 했습니다. 한국 광복군이 국내로 들어가 싸우려고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김구는 기쁨보다 아쉬움이 더 컸어요. 우리의 손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어야 했는데. 김구는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김구는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분들의 유가족을 돌보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어요. 나라를 되찾은 기쁨도 잠시,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지원하는 김일성이 권력을 잡았고 남쪽에서는 미군이 지원하는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했어요. 두 개의 정부를 세우는 것은 나라를 반토막 내는 짓이다. 절대 안 된다. 김구는 분단을 막기 위해 김일성을 만나 담판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김일성과 협상하려는 배신자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로막고 반대했어요. 김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 된 조국을 위해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내 한몸 편하기 위해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분단을 막으려는 김구의 노력은 끝내 물거품이 되었어요. 1949년 김구는 육군 소위 안두희가 쏜 총에 맞아 원통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김구는 우리 결의의 마음속에 영원한 지도자로 살아있습니다. 김구가 즐겨 썼던 시를 떠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옷자락을 여미게 되지요. 눈 덮인 들판 함부로 걷지 마라. 내가 오늘 남긴 발자국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 되리니.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준준아빠.